제가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던 우리나라 리오프닝주가 좀 많이 올랐다가 그래서 또 사람들이 리오프닝 사자고 하니까 1월, 2월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주가 좀 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의 느낌이 오늘은 화장품이 올랐고 화요일은 여행하고 면세가 오르고 뭐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 중국 효과를 어떻게 계량화를 하거나 하시는지 하고 이게 과연 전통적인 옛날 인프라 중국 효과냐, 소비 중국 효과냐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너무 좋은 질문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여기 나와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얘기였어요. 중국 PMI가 생각보다 큰 재료다. 감히 말씀드리면 한두 달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재료예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이게 그걸 덮을 수 있는 재료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외국인이 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있는데 중국의 PMI 돌아서니까 샀죠. 지난 1월에도 외국인이 들어왔던 게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샀던 거지 인플레이션 둔화돼서 샀던 게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꺾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오르고 있는 중국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다시 저는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되면서 사실 PMI가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플레 우려 때문에. 네. 인플레 우려는 리오프닝도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 긴축을 계속 해가면서 리오프닝은 리오프닝대로 대신에 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이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플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이 되면 그대로 그게 시장이 반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PMI가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 수준이 2012년 이후 최대라는 거죠. 그렇죠.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올 정도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을 정도로 리오프닝이 되게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인데 그 인플레 우려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 PMI들을 억누르려는 미국과 지금 인플레가 없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자 해서 PMI를 올리려는 중국의 이 믹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의 PMI, 즉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의 중간재들은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보다 폭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수많은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 종목들, 구경제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코 일회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최대치라는 건 의미가 있죠. 그만큼 중국이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싹이 보인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한영권님 말씀을 주셨지만 일리월 지표를 꼭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더 추세를 확인해보자는 의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시장은 또 달리 열릴 거다. 즉 미국 경기 둔화도 시장이 반영을 하지만 중국 회복되는 것도 반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균형을 맞추면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뭐 오늘도 보셨겠지만 미국 때문에 빠질 종목들은 또 빠졌잖아요. 성장주들은 또 미끄러졌고 또 반면에 중국이 좋다니까 중국에 또 맞춰서 오르는 것들은 오르잖아요. 그럼 어쨌든 시장이라는 건 두 개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빠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중국은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제조업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20%가 넘는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중간재 입장에서는 좋구나. 이거를 이번 주에 나왔었지. 이번 주에 나왔던 무역 수지하고도 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문에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야. 되게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원인이 중국 때문이고 반도체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12개월 연속 적자였지만 적자폭이 지난달보다 개선됐어요. 주식은 개선되면 반드시 좋아져요. 자, 12개월 연속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달보다 이번에 적자폭이 개선됐어. 이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도체 수출도 드디어 스테이되기 시작을 했어요. 확 줄더니 지난달 이번 달에 이제 같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겠네,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 반도체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추정이 가능하죠. 특히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챗GPT를 비롯한
AI 산업에 올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다음 달부터 무역 수지는 적자일지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반도체 수출도 지금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본 시장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마이너스이더라도 개선이 된다면 시장은 좋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중국의 PMI 오른 게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도 PMI 좋아지는 게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 보니 뭐 긴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시장이 올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한의원님 질문하신 네. 것 중에 그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과거처럼 중국이 이제 투자를 확대하면 제조업 쪽이 더 살아나느냐, 오늘 철강이 오른 것처럼 이런 소재가 더 갈 거냐, 아니면 서비스 쪽으로 봐야 되느냐,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시나? 애드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10월에 그 시진핑 4년인 저점 이후에 뭐가 올랐냐면 사실은 진짜 리오프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엄청 올랐는데 사실 그때는 그 누구도 리오프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기대하는 사람도 3월이었는데 1월에 갑자기 리오프닝인데 주식이 먼저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주식이 진짜 제일 정확하구나. 주식하는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했고 맞습니다. 예. 1월이 딱 진짜 리오프닝 딱 되니까 사람들이 이때 리오프닝 사자고 하는데 그때부터 주식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또 대신에 그때 반도체랑 은행이 되고 막 이랬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뭐 이제 다시 뭐 이런 인프라를 사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흐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10월처럼 다시 옛날 리오프닝 이런 흐름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이럴 때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1월에 이제 그 리오프닝이 많이 올랐었을 때는 사실 중국 리오프닝보다는 저는 일본 리오프닝이 더 컸다고 봐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해외를 이렇게 다녀왔고 뭐 앞으로도 좀 이제 계속 갈 예정이지만 그 당시 1월에 보시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갔던 게 일본이에요. 뭐 거의 새벽 5시에 가도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이 될 텐데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왕복하는 비행기가 우리 성수기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96%가 줄었어요. 즉 지금 4%밖에 안 다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당장 지금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겠죠. 우리 입장에선 중국 내 리오프닝은 되겠지만 대신에 우리하고의 리오프닝은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죠. 그건 어떤 뉴스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이제 중국인들 올 때도 우리도 나갈 때도 PCR 검사도 이제 완전히 면제를 하고 이제 뭐 자유스럽게 풀어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볼 때 양국 정부에서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라는 얘기 나오면 제가 볼 때 2차 랠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그만 숫자가 아니라 96%나 줄었으니 늘어나는 수품이 너무너무 많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 있고요. 쪽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움직였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요 정도 조정은 그냥 아주 단기 조정이라 보시는 거죠. 아직 중국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예, 그게 다 반영됐다고 예를 보여지지 들어 작년 않아요. 10월 바닥부터 12월까지 오른 네. 게 예를 들어 이만큼이고 요만큼 빠졌으면 요거는 그냥 너무 빠져서 오른 거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예. 네. 뭐 시작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라는 네. 쪽에 보게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제조업이 되게 많이 키워야 되는 쪽이라 이쪽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조 PMI, 서비스업 PMI가 같이 올랐어요. 네. 같이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은 서비스업을 우리가 알는 제조업을 반드시 키워야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제일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잖아요. 네.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 경기도 확실히 키워야 되고 특히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 구간에서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 내 새로운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그런 지금 작업들이 계속 미국도 중국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구축과 관련된 설비 투자 관련주들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뭐 글쌓기부터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전선 관련주, 송배전 관련주가 미국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도 똑같은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면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이번처럼 PMI가 잘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좋아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이 되겠죠. 중국과의 어떤 비행기 관련해서 운항 횟수를 늘린다는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었을 때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점 같은 게 제일 네, 빠를 면세점일 수 수도 있겠네요.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네, 가고 아니면 카지노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있고. 네. 일단 중요한 건 비행 횟수가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지금 4%밖에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럼 이게 늘었었을 때 그 효과가 적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 감안하고 미리 기목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때 사면 늦지 않을까요? 소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느낌을 되게 받았냐면 이제 포스코가 이제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데 그 주식은 사실 바닥에서 꽤 많이 오르긴 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묻어 있으니까 갔다고 치면 보통 옛날 제가 이제 철강을 잠깐 커버했었으니까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포스코가 원래 시세를 내면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따라가고 밑에 무슨 뭐 철근 유통사도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현대제철이 잘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럼 원래는 이제 이게 정말 중국 수혜로 오른 거라면 당연히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철강주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주도 물론 롯데케미칼은 이제 롯데건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상하고 조금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과거에는 이게 뭐 무조건 2등 따라갔는데 지금 왜 이상할까? 업종 내에서 제가 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 1, 2등으로만 컴플리비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저는 반드시 1, 2등이라 움직인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현재는 철강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이든 다 하는 일들이 다르고 또 이전에 비해서 순수 화학이라는 애들이 없잖아요. 순수 또 철강이 별로 없고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던 게 사실 2차 전지에 관련 어떤 지주회사로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IRA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FDA 관련 국가에서 재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있을 거고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고로 그런 거 중심이다 보니까 뭐 자동차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면 현대 같은 경우는 전기료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철근들 흔히 얘기해서 건설 경기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제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움직여주려면 그래도 그 밑단에 국내에 있는 어떤 그 건설, 특히 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활발해질 때 사실 이들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본다라면 딱 놓고 보셔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좋아져라는 그림에서는 포스코가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나중에 국내에서 주택 경기도 같이 좋아질 거면 우리가 알고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뜯어봐서 보면 사실 제가 볼 땐 시장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움직이니까 저것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보다 그럼 중국의 경기의 강도가 좀 약한 건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국이 정말 강했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다 같이 무조건 갔었는데 이번에 생각하시는 강도는 그거보다 약한 거라서 조금 사실 하나하나 봐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정책이 약하다라기보다는요. 중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밑에서 세게 민다고 하더라도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은 더 무너진 걸 막는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도 있을 거니 계속 여기서 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힘도 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대단히 핫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추정을 해볼 그러니까 수가 훨씬 있을 더 것 확실한 같아요. 거 위주로 하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되겠네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부동산은요 의외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단순한 게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5만 가지 정책 필요 없고 딱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하나는 어쨌든 규제. 네. 그렇죠? 규제를 풀면 좋아지고 규제를 하면은 안 좋아지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금리였죠. 네. 예. 뭐 한국 부동산 어떻게 잡느냐 보셨죠? 그냥 금리 올리니까 저절로 다 잡혔고 뭐 초저금리 되면 또 이제 부활하고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도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안 좋다는 얘기 안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부양할 필요가 또는 다른 경기도 부양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저는 유동성 완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큰 유동성 완화 정책.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거대하게 유동성 완화 정책을 지금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이 거대한 유동성 정책을 쓰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죠.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위안화 자체가 약세를 띨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비력으로 볼 때 그렇죠?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소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외자가 이탈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서 더 이상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뭐 5.25가 됐든 5.5가 됐든 어쨌든 이제 야 미국의 이제 긴축은 끝난 것 같아. 뭐 유지는 되더라도 그때 뭔가 유의미한 정책을 추가적으로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중국이 지금 부양 정책이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이후에 미국의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을 좀 더 끌어올릴 만한 부양책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은 아마 올해 내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럼 얘기하신 대로 비행기가 4%에서 뭐 많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많이 나갈 거잖아요. 많이 나가겠죠? 나가려면 사실 필요한 게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로밍 해야 되잖아요. 뭐 나가서 인터넷 할래 노트북도 좀 사야 되고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랑 딱 생각나는 게 IT 사이클하고 딱 저는 맞물리는 것 같은데 뉴스에는 지금 뭐 디램 삼성전자가 적자가 났네 뭐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닌데 이것도 또 옛날 사이클을 보면은 중국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우리나라 IT는 확실히 좋아졌는데 중국의 지금 핸드폰 판매량이 1월에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대신 저가폰이 팔리고 이래서 약간 분위기가 바뀐다는 게 있고 1월에 폭스콘의 매출 보면 되게 잘 나오고 뭐 이런 약간 그다음에 대만에서 중국 수출하는 물량도 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흐름으로는 중국에 왠지 그런 스마트폰이나 가전이 팔리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거와 관련된 부품주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없죠, 사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주에 몰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사님은. 우선 중국의 소비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한 달에 많게는 2번에서 3번, 적게는 1번 정도는 반드시 갔다 와서 그 현장을 항상 가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닝이라든가 수닝이 이제 중국에 우리로 하면은 전자랜드 같은 데거든요. 네. 반드시 가봤었어요. 가서 쟤들은 뭐 보지? 그리고 이전에 왜 사람 얼마나 서 있나? 점원들한테 물어보면 팔리긴 하는 건가? 꼭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안 가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전제품을 바꿀 때 공통점들은 이사 갈 때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 화랑이 되고 그래서 이사 수요가 많으면 가전제품도 바꾸고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부동산이 저렇게 얼어붙었다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전이라든가 이 IT에 대한 수요가 핫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깨우뚱거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다만 그나마 이 사람들이 그동안도 여행 많이 안 나갔으니 이제 나갈 때 새 폰으로 뭐 휴대폰 이제 뭐 찍으려면 저도 이번에 보시면 23 플러스로 바꿨거든요. 네. 최신형입니다. 그죠? 제일 비싼 걸로 네. 이런 걸로 할 거야라는 기대는 있는데 네. 사실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근데 아직 중국에서 해외는 나가더라도 단체 여행객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연말에서부터 올 연초까지 이제 유럽에 있었을 때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거 보긴 했는데 생각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더 풀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전제품은 이사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기대치를 낮추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부품 쪽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히려 AI 투자 때문에 서버 투자가 정단됐던 거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지금 당장은 워낙 재고 비중이 높으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재고 소진이 빨리 일어나는 걸 우리는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하는 걸로 지금 사실 올해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글로벌하게 가장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우려하는 거는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걸 연간의 큰 테마로 보기에는 옛날처럼 중국이 빅사이클도 아니고 소소하게 움직이는데 지표는 좀 약하게 나오다가 결국 물가가 올라버리면 꽝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럴 있는데 수도 어떻게 있죠. 보시나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지 왜 그걸 미리 걱정하나요? 네. 일단 오르는 거 좀 벌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자, 그럴 정도로 물가를 올릴 정도면
대단히 소비가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올라요. 오르고 나중에 그 오른 것 때문에 물가가 있으니까 또 미국이 반응을 하겠죠. 그때 가서 걱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왜 투자마저도 막 나요? 분명히 그렇게 좋을 정도로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정도로 오를 정도면 생각보다 소비가 강할 텐데 그 강한 소비는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종목별로 큰 움직임이 정말 나타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일단 투자부터 하고 그거에도 늦지 않을 텐데 투자도 안 했는데 그것부터 걱정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투자자들 주식하는 걸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얘기만 계속할 건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맞는데 그 걱정보다는 그래도 기업을 많이 들여다본 분들은 그래도 투자자보다 다르지만 올 1, 2월 달에 수익률이 제법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보고 있는 분들은 수익률이 뭐예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었을 거고 아마 바닥에서 다 지졌겠죠. 그렇죠? 물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선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분명히 맞고 향후에 큰 그림에서 해야 될 거지만 그 그림이 정말 맞다라면 일단은 소비를 들어 올릴 정도 힘이 있는 정도로 강력한 소비인 거다 그거는. 그럼 일단 그걸 즐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걱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 보입니다. 그걸 나중에 지금부터 하는 걱정은, 거예요. 네, 데이터 왜냐면 보면서 하자. 이러다가 1년 내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주가는 저기가 있고 바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투자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요, 사실 이사님께서 잘 찍어주셨던 게 작년에 저점, 증시 저점뿐만 아니라 IRA 수혜들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이런 거 굉장히 좋게 보셨는데 그 이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더 상승 사실,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많이 오른 거를 지금 하라는 건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네. 예, 굳이 뭐 여기서 이걸 더 합시다 이런 얘기는 전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중에서 그거 못했는데 지금 하라?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그래도 다시 뭔가 회복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싼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전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이 단순 테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도 그렇고 뭐 수많은 어떤 그 새로운 기술들이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테마성 종목들도 많고 정말 제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도 진짜 아닌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무늬만 이렇게 걸친 애들인 거지 정말 우리가 알고는 제대로 된 AI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게 발달하면서 이걸 활용해서 새롭게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태어날 거고 또 기존의 사업에서 이 새로운 AI를 장착을 해서 사실 사업성이 되게 뛰어난 기업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번에 올랐던 걸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AI가 생각보다 반향이 크구나.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많이 빨리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놓친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뒤로 이 종목들이 아니고 그 뒤에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애들 그렇죠? 우리 옛날에 뭐 배민 같은 거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죠. 이런 기업들을 찾으려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 제가 지난 한 달 전도 그렇고 2달 전부터 GPT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뭐 이젠 너도 더 다 됐네 뭐 그러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써본 사람, 그러니까 단순 써본 게 아니라 제대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를 수출을 못하게 만든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닌데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번에 GPU 팔지 마. 그리고 바이든이 대놓고 GPU 팔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AI를 못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면이라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 테마하고 별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생각의 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이 AI를 정말 공부해보면 지금 있는 AI가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한 게 하나예요. 그냥 우리 생활에 들어왔네. 기존에 있던 AI는 기업들이 하는 거였고요. 우리가 알고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였는데 챗GPT가 대단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사실 이제는 우리도 AI를 활용하는 시대까지 왔구나. 이 대중화가 무서운 거죠. 대중화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 시장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치 않대. 당연하죠. 가면서 발전한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하나가 다 주식 못할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못한다, 부작용이다. 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지 손을 꼽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항상 그 다음엔 개선될 가능성은 없나? 개선된다면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가? 지금보다 개선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정말 무서운 게 될 것인가라고 저는 한번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안 된다 쪽에만 기울이실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런 게 나왔으니 혹시 될까 안 될까? 그 뒤에 안 된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의 문을 좀 닫지는 마시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구글도 사활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활을 거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이 중국을 못하게 만들 정도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렇죠?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럴 만큼 학습을 했는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시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옛날에 추천했던 거 말고 새롭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여전히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싼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산업들이 저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드렸잖아요. 네. 항공도 했고 정말 찾아보면 많은데 없다니요. 왜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AI와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테마성으로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올랐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서비스 관련 업종은 작년 10월부터 사실 많이 올라. 그러니까 네. 차트를 딱 보고 네. 있으면 야 이렇게 물론 주봉이나 월봉은 아직도 밑에 있지만 되게 많이 올라서 나 이거 못 건드리겠다. 이런 분들에게 그런 차트 말고 쫙 기고 있는 거와 관련된 업종이나 아니면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찾기가 아니면 AI가 되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 많이 쓰겠지. 전자나 사야 되겠다. 이런 거랑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럼요.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주셨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오른 거 못 삽니다. 그렇죠? 살 떨려서 못 사고요. 한 번만 흔들려도 저도 못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지금 말씀을 너무 잘 주신 게 GPT가 되면 꼭 그것만 되란 법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 GPT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하드웨어를 필요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거 말이 그렇지 1750억 파라미터를 굴리려면은요 반도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번에 GPT-4가 나오면 지금 1750억 개인데 100조까지 나온다고 하죠. 이 정도 돌리려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기사에도 됐지만 한 번 학습템 하는 비용도 거의 수십억이었었으니까 그동안 아마 이 정도는 100억까지도 올라갈 거요. 한 번 학습하는데 그 비용 정도 되려면 좀 더 좋은 반도체, 좀 더 고사양의 어떤 그 하드웨어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구글이 됐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런 거였어요. 구글도 한다고 하네. 메타도 한다고 했어. 아마존도 한다는데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도 한다고 그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성능 AI를 한다는 얘기는 그걸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번에 설비 투자도 더하고 2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말씀 잘 주신 것처럼 그런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저는 충분히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많은 찾아보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인플레이션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었던 중국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또 현재 있는 산업에 대한 공부도 깊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인플레이션도 보고 중국의 변화도 좀 많이 보시고 우리 한 연구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주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렇긴 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나쁘지 않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감각적으로 시장이 안 되겠는데라는 느낌이 올 땐 뭔지 아시죠? 안 보여요 진짜. 살 게 없고 다 비싸 보이면 아니나 다를까 오래 안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데 지금 순차적으로도 생각보다 제법 살 게 많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오고 실제 분석을 해보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근데 SK하이닉스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기계를 쓸 때 소위 말하는 컨텐츠법 네. 유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기계가 바뀔 때마다 한 대당 들어가는 디램이 막 늘어나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쓰는 이 범용기계에 대해서는 거의 디램이나 다 쓰고 있다. 더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뭐 옛날에 핸드폰에 낸드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젠 다 클라우드 쓰고 하니까 이것도 더 안 들어가고 이래서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일 거기 때문에
회복이 늦을 거다. 근데 얘기한 AI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니 그 소위 말하는 이 간격, 이 텀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과거보다는 회복이 오래 걸릴 거라서 지금 이 AI만 갖고 사는 건 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사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거기까지 대응까지는 내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실 클라우드가 생겨서 서버를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인 게 옛날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에 넣었던 거를 서버로 투자를 한 거니 네. 사실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땐 되게 어불성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당장 AI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AI 반도체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오픈 AI라든가 이런 초거대 AI가 작동을 할 때는 실제 AI가 구현해낸 이 생각해낸 거에 5%밖에 뱉어내질 못해요. 나머지는 반도체의 병목 현상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GPT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들 오면 왜 이렇게 얘가 버벅거려? 이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AI 반도체는 아직 개발이 좀 더디고 있으니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GPU라는 걸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GPU에는 우리가 디램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거란 기대도 없었었고 그렇다고 PC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버 투자는 저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과잉 투자를 해놔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재고가 사상 최고 이내로 쌓였는데 그대로 가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나마 버텼던 게 유일한 게 감산을 해서 결국 순차적으로 줄일 거니 그래서 안 빠지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정도면 새로운 신규 수요가 전 생겼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주가를 올릴 거냐 끌어올릴 거냐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라는 게 생긴 바는 분명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듯이 전 세계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AI를 한다고 하니 거기에다는 GPU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은 더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고 소진이 그럼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까지 포지티브가 될지 즉 플러스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너무 막 그렇게 안 좋다라고 보는 것만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이제 저도 약간 한 의원님처럼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는 입장이에요. 약간 이제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메타버스 유행할 때도 앞으로 수요 반도체 엄청 늘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AI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냐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고금리 구간에서 진짜 투자를 많이 하는 애들이 얼마나 생길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약간의 기대로 앞서갔다가 숫자를 확인하는 구간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지난해 있었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던 게 사실인 게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기계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R, VR 기계가 전 오큘러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VR 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좋긴 한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컨셉이 너무 먼저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거품이 끼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 AI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위력을 이미 봤거든요. 왜냐하면 GPT 1, 2, 3가 올 때 각각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성능 개선 이게 말도 안 되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선 지금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투자 안 해놓으면 뒤처지죠.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뒤처졌을 경우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구글도 우리 뭐 코드레드라는 걸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나의 생존이 달려 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글 입장에서는 챗 GPT를 하면 본인들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광고 수익을 줄여야 돼요. 내 팔다리를 잘라가면서까지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시장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보통 코닥의 저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옛날에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를 아십니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금 저희 세대는 아실 거고 요즘 이제 조금 약간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이 옛날에 코닥, 아그파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발표를 했고 제일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데 개선을 안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필름이 안 팔릴까 봐. 똑같아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내가 저걸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광고 이거 다 광고료 없어질 텐데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미기적거리다가 지금 오픈 AI한테 뒤진 거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코닥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를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 했을 경우 그 격차가 1년 만에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투자를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열매 연구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쓰는 차원보다도 기업들의 생존 차원 측면에서 투자를 안 하면 왜냐면 너무 속도도 빠르고 개선 속도가 빠르다 보니 여기서 투자를 안 하고 점유율을 다 뺏겨버리면 한 번 뺏기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했던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수익화 될 거냐 이런 거는 좀 둘째치고 기업들의 생존 문제와 조금 결부시켜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결국 기업의 생존과 연관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AI였잖아요. 기업도 전 똑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내가 덜 투자를 하고 투자를 게을리하고 지금 당장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간 이건 한 2, 3년 정도 뒤쳐지면 아예 그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그랬을 경우 기존에 했던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 기업들 빼놓고 아니라 모든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AI를 활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도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과잉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기업들의 어떤 생존 의식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두고 그때부터 제 기억에 엔비디아가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주식이 엄청 올랐는데 반면 또 재작년에 메타버스가 날아갈 때는 결국 그렇게 못 됐고 이사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되면 알파고 사례에 훨씬 가깝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에 이 예, 챗GPT 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짧아서 말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AI 공부를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깊게 해왔었어요. 남들보다 아마 여의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몇몇 자료 쓴 걸 봤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적었어요. 그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업계에 계신 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겠죠.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만 저도 향후에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여기에 눈을 뜨게 됐고 제 주변에 AI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증권사 출신도 몇 분이 있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스스로 공부했다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듣고 있는 편인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들 몇 명 뽑아서 이것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 좋게도 거기에 제가 옵저버로 이렇게 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많은 걸 듣고 이전부터 지식을 많이 축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고 나면 깊게 알고 나면 아 이게 정말 생각보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단편적인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게 세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기업들은 왜 여기서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같이 한번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오늘도 이사님께서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에서부터 투자자들 바닥까지 반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쫙 붙어주셔서 예. 오늘 보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름도 열매인데 왜 자꾸 닫아요? 네, 그죠? 경청하면서 열자잖아.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이만 이제 저희는 보내드려야 될 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